장기자랑 해외 온라인 상영회 및 감독 배우 초청 간담회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켈리 루입니다. 반갑습니다. 9번째 4월 6일이 돌아왔습니다. 9년 전 이날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은 별이 되었고요. 그 가족들은 아직 큰 상심과 슬픔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다움을 깨고 인간다운 모습, 신나는 모습으로 당신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낸 엄마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영화 장기자랑 온라인 상영회와 감독 배우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지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순서에 인사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4.16 가족극단 김태현 연출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만드신 이소연 영화 감독님, 그리고 배우이신 세월호 엄마, 영만 엄마와 순범 엄마께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행사는 동수어머니도 오셨어요? 동수어머니도 동수어머니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동수어머니, 동수엄마도 같이 오셨네요. 네, 오늘 이 행사는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활동단체인 세사평 프랑스 파리, 뉴욕 뉴저지, 캐나다 에드먼튼, 인도 자카르타,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시애틀 늘푸른 연대, 노스캐롤라이나 진실 희망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오타와, 밴쿠버, 빅토리아, 몬트리올 사람들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울러 12구 참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실종된 이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다음 순서는 추모시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 낭독은 시애틀 늘푸른 연대 김성교님께서 자작시 노랑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봄에 나는 색, 봄색, 노랑이다. 노랑은 봄과 조응하면서 희망을 고려한다. 슬픔을 뒤집고 나오는 희망을 고려한다. 4월이 또다시 흔들어 길 위에 뉘었어도 희망을 고려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색깔. 오래 보아야 보이는 색깔. 겨울을 흔들고 나를 흔들어 일으키는 색깔. 바다 위의 노랑이 차랑차랑 파문을 일으킨다. 바다여, 소낙비에도 젖지 않는 시퍼런 바다여, 저기 칼날 위에서 춤추는 세상을 용서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질 순서는 영화 장기자랑 상영 시간입니다. 저희 영화가 오늘 길어서 되도록 모든 순서를 없이 바로 영화 상영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잠깐 영화 소개를 드립니다. 이 영화는 세월호가 나오지 않는 세월호 다큐멘터리입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 생존 학생 엄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의 세 번째 작품인 영화와 동명인 연극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하회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선보였을 장기자랑을 엄마들이 당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내는 연극인데요.
이리저리 많은 그 인간다운 면모,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그대로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22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옥랑 문화상 수상하였고요. 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쇼케이스에도 출품되었습니다. 제48회 서울 독립영화제 장편 쇼케이스 영화로도 작품성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독 이소연, 출연 수인엄마 김명임, 동수엄마 김도현, 애진엄마 김순덕, 예진엄마 박유진, 영만엄마 이미경, 순범엄마 최지영, 윤민엄마 박혜영, 극단 연출 김태현, 제공 제작 영화사 연필이고요. 공동 제공은 배급은 영화사 진진입니다. 영화 상영 전에 아까 잠깐 들어와 주셨다는 동수엄마 그리고 순범엄마는 오늘 행사 이후에 시간이 있으셔서 인사만 잠깐 하시고 가시기로 하셨고 감독님과 이미경 배우님은 끝까지 남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사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순범 어머니. 아유, 쑥스러워가지고.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도 저희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면서 또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행사 움직이시는 중에 일부러 차 세우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동수 엄마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쑥스럽네요. 갑자기 화면으로 인사하려니까. 네, 저는 지금 4.16 목공소에 나와 있고요. 목공소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 중에 잠깐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만나서 네. 반갑고요. 네, 아주 먼 타지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분들 인사 들었습니다. 대신에 그 감독님과 배우 이영만 어머님은 끝까지 계시면서 이따가 간 다음에도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세월호 참사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고 아파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도록 할까 하는 점은 오늘 참여한 우리 많은 분들의 공통된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세월호 엄마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소개할 때 잠깐 세월호가 나오지 않는 세월호 영화라고 했는데 잠깐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정합니다. 이어서 영화 감독, 이 영화를 만드신 영화 감독 이소연님과 그다음에 김태현 극단 연출가님 그리고 영만 엄마 이미경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독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시사회도 많이 하시고 지금 정신 없으시던데. 예. 네. 그리고 해외 첫 상영회예요, 저희가 오늘. 그래서 원래는 국내 개봉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온라인 공동체 상영은 원래 다른 영화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특별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그리고 연극 장기 자랑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노력해서 저희 어머니들을 만나게 된 거는 아니었고,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 제 예전에 NHK에서 어떤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는 팀에서 사운드 스텝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촬영을 갔었던 곳 중에 우리 생존 학생, 애진 학생 집이 있었고, 그때 이제 애진 어머니 통해서 이런 극단 활동이 있고, 이제 장기자랑이라는 공연을 우리가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공연을 보러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굉장히 좀 이제 저희가 그때 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뭐 작년에 뭐 다른 작품 홍보 영상을 누구한테 돈을 주고 맡겼는데 좀 그게 별로였다, 이런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홍보 영상 찍어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태형 감독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이 이제 하필이면 캐스팅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쫓겨났고, 영렬 어머니가 이 사람 뭐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도 못 찍게 되면서 이제 각자 좀 댁을 방문해서 찍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연습을 안 모이시니까 홍보 영상을 좀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 댁을 방문을 했었었는데, 이제 홍보 영상이라서 아주 짧게 만들려고 질문 한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정말 어머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3시간을 저를 붙잡고,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닌지 모르겠다, 감독님 너무 하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저 사실 처음 뵙는 거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을. 근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던 찰나에 이제 장기자랑 대본을 받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대본인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읽어본 대본 중에 거의 막 이렇게 탑3 안에 들 정도로 너무 저는 대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본이라면 우리 엄마들이 당연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다들 주인공을 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을 다들 경험하시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필 또 어머님들 제일 클라이막스로 다투시던 그때 가시게 네. 돼가지고, 그쵸? 네, 예. 네. 그러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 아니면 영화를 보시고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제작 의도는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켈리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다큐멘터리 세월호가 안 나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잠깐 스쳐가 나오는 것 스쳐가 같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예, 예. 저는 저도 정말 그렇게 네, 저도 못 봤는데 어디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뭐 다 그렇겠지만, 저는 뉴스에서 잠깐 보여줘도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거의 모든 이제 다큐멘터리나 세월호를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침몰하는 배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내가 못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NHK 다큐멘터리 사운드 팀 할 때 제가 좀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출연하셨던
세월호 가족분들이 대부분 그 다큐멘터리를 좀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시고 그랬는데 이제 막 아이가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이제 촬영한 영상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그거를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께 이거 보라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거를 촬영하고 막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왜 저런 거를 시키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하기 싫다고 막 그런 말씀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럼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을 때 찍히는 사람도 본인이 찍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안 찍고 그렇지만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없을까? 그리고 내가 관객으로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싶을 때 세월호를 보지 않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작품은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상영 중인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고 막 저를 막 세 번째 본다는 관객분도 만나봤는데 이게 저희가 안 슬프다고 우리 다큐멘터리는 세월호 다큐멘터리 중 유일한 해피엔딩이고 정말 재미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슬픔에 대한 두려움이 좀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극장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OTT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잘 되진 않는데 하지만 독립 영화 중에서는 4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자랑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영화제 상도 받으시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영화제도 나가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그런 많이 그러니까 한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영화제 네. 같은 데 출품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혹시 네. 그 저기 하시면서 에피소드 네. 그런 거 뭐 없을까요? 아, 영화 에피소드요? 찍으시면서 제가 아까 잠깐 이거 말씀도 하셨는데 두 분 싸우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저희도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작품 하면서 그런 게 있었죠. 이거를 이제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갔다가 다큐멘터리로 찍게 된 거여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랑 감독님께 이런 걸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저에게 딱 하나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7명 엄마들이 다 동등하게 똑같이 다 나와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사실 김태형 감독님도 나오잖아요. 8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3명만 없어도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잠깐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진짜 한 분이라도 빠졌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때 김태형 감독님이 저 조건을 걸러주지 않았다면 그냥 이제 제가 지금 이 장기자랑 만들고 나서 만족하는 이 마음의 수준에 닿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 부분에.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모두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골고루 공평하게. 그쵸? 그래서 그런 덕분에 영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관객분들한테 나중에 하고 이번 순서에는 김태형 감독님 첫 질문은 속 괜찮으세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만만치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음. 그쵸? 극단이 네. 생기게 된 계기가 그 어머니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연극 뭐 또 재밌겠다 그러면서 일이 커져가지고 했는데 사실 엄마들이 배우 지망생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말 그대로 아줌마들과 극단을 활동하는데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점들을 어떤 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해라는 말을 듣고 달려갔는데, 전혀 하고 싶어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연극의 길로 이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네, 그 노력을 좀 했어야 됐던 부분이 처음에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때 그 커피 공방에서 처음 어머님들을 뵀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날마다 펼쳐졌던 촛불문화제 현장에도 꾸준히 갔고 그 현장을 기획하기도 했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세월호 가족분들 곁에 정확하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쉽게 하지 못하고 서로 그랬는데 그 커피 공방에서 어머님들 처음 만났을 때가 이분들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저에게 온 그 때였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들을 어떻게든 좀 연극의 세계로 좀 인도해서 좀 이 연극이 좀 재밌거든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좀 웃겨드리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가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1, 2주 하다가 쫓겨나겠구나 싶은 생각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람이라고 하면 가장 큰 보람? 가장 큰 연출하시면서. 보람은 어머님들이 연극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 주인공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현상까지 벌어졌구나. 그런 걸 봤을 때, 보람을 느껴진다. 생각할 정도로 어머님들이 연극에 대한 이 열정과 욕심,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무척 사랑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됐을 때 보람이 느껴지죠. 네. 네. 장기자랑이 극단 세 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다른 작품들하고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5번째 작품을 벌써 만들고 있고요. 5번째 작품은 우리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7명 어머님들과 또 7명 아이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동수 어머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동수 엄마랑 동수 아빠랑 동수랑 게임방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게 가족 취미였거든요. 그렇게 게임을 즐겼던 가족이었는데 동수 엄마 게임 안에 친구 목록에 여전히 동수의 아이디가 있어요. 동수의 아이디가 맨 아래쪽에 이제 오래도록 접속을 하지 않아서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 약간 조금은 재미있게 풀지만 좀 그런 약간 아픔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총 7개의 컬러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작품에서 우리 연극 작업에서 5작품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실명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일부러라도 250명 아이들 이름이 아닌 이름을 썼었는데 처음으로 진솔하게 우리 아이들의 실명이 등장하고 극중 장면에서 엄마들이 내 아들의 이름, 내 딸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 날, 5월 6일 날 홍대 앞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에서 이제 정식으로 7개 에피소드가 다 완성된 채로 이제 공연이 되어집니다. 와, 예. 다음 공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해외에서도 공연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온라인으로 네. 예전에 한번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네, 날이 네. 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늘 준비되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엄마분들 얘기 잠깐 나눠보게 짤막하게 제가 얘기하는 동안 전반적인 걸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진 엄마 나오고 계시는데 애진 엄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애진 어머니. 네, 애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애진 엄마가 말씀하실 때 다른 학생들의 엄마들하고 다른 차이점, 애진이는 생존자 학생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시면서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좋았던 점이라는 거는
일단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존자의 입장에서니까 유가족과 쉽게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내 아이가 또 하기를 원했고 함께 해주길 바랐고 또 내가 이제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애진이가 치료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애진이가 엄마가 참여하길 원했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먼저 이제 이 네. 장기자랑, 그러니까 연극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애진이는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엄마가 내 친구의 엄마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나는 괜찮다고. 근데 엄마는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 시간이 정말. 지날수록 저 같은 경우는 한 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것보다는 좀 힘들었던 과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보니까 예지가 저기 굉장히 엄마 닮아서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남 걱정, 이게 다른 사람 다 배려하는 마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단원고 가서 공연할 때도 보면 다른 분보다 그 학생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 예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지 어머니.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애진이는 지금 현재 지금 응급구조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일 있어 먼저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경님, 영만 어머님은 나오셨네. 영만 어머니, 그 영화 중간에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영화 막 하면 속에서 예진 엄마하고 두 분 막 대립 이거 되시고 막 서로 보기 싫어 이제 안 봐 하고 막 그런 거가 나왔는데 저는 걱정이 훅 됐어요. 이런 거를 보게 해도 되나?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화에까지. 워낙, 예, 연극에 대한 열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저보다는 다른 엄마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어떤 분이 이거 영화 이제 처음에 이거를 다 만들어진 거를 저희 극단에 와서 보여줄 때 제가 그때 또 없었었거든요. 근데 누가 연락 와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영화 꼭 봐야 될 것 같다. 괜찮겠냐. 그래서 난 뭐 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 감독님도 저희 연출님도 이수영 감독한테 영만이 엄마를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에 일요일 날 감독님이 저희 이제 집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그냥 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저의 그때 당시에 사실 솔직한 감정이었고, 그리고 어디서나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제 개인이 누군가와 다투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의 묘미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화 재미 하나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그리고, 대립각이,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진짜 정말 연극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면서 제가 연극영화과 가려고 제가 원서를 또 낸 적도 있었고, 대학교 공부도 또 다시 하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말로 연극으로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우리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또 삶을 꿈꾸면서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영만이가 사실 엄마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예진 엄마 사이 괜찮으신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감독님, 저희 연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5번째 하는 작품에는 예진이 엄마와 저의 그런 멜로 사랑하는 그 멜로 역을 제가 맡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극 열정으로 지난 2월에 진행될 때 이영만 연극상까지 제정하시고 네. 하시는데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영만 연극상, 이영만 연극상을 올해 이제 제정해서 첫 1회로 뭐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부분에 그 상금하고 그 상패를 수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고, 이제 제가 개인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을 2차례 공연을 했고,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에도 제가 캐스팅이 돼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만나게 된 그 전문 배우들, 전문적으로 그 연극하고 연출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제게 많은 받은 그런 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힘과 그동안에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면서 새로운 삶을 또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제가 받은 이런 위로와 사랑을 좀 누군가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 영만이를 또 이렇게 안타깝게 떠난 아이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마로서는 그게 가장 바람이 컸어요. 내 아이가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생일날 하게 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저는 1년 중에 가장 슬픈 날이 사실은 4월 16일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저는 제 아이 태어난 그 생일날이 가장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참사 나고 나서 초창기 1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영만이를 함께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이 또 4.16을 좀 더 따뜻하게 다른 방향으로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첫 번째로 그렇게 연극상을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 그렇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찬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저는 엄마로서 제 아이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찬사를 보내주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는, 받았다는 말씀에 저도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상금이나 이런 것도 많은 부분에 지금 수여하려고 이제 좀 더 계획을 잘해서 할 생각입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끼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끼를 타고나신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연극 배우로서의 장래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 3분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과 어떤 소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어머니 이미경 어머니, 네. 영만 어머니. 이태원 참사도 저희와 거의 같은 그런 참사를, 정말 대형 그런 참사를 겪은 분들이어서 그 참사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그때 한동안 되게 많이 힘들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우왕좌왕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족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냐고 조언을 많이 구하시고 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거고, 엄마니까 그냥 부모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거의 같이 만나서 여러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께 저희가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늘 만나서 같이 그런 도움도 드리고, 이번에 같은 4.16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16일 엊그제 지났을 때 그 주간이나 한동안 또 같이 인터뷰나 여러 가지 참석을 또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께 그런 투쟁이든 어쨌든 함께 연대하면서 힘이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늘 그런 조언을 또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끝까지 투쟁하고 해서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겠죠. 네, 여러분들도 저희 4.16 참사에도 물론 이렇게 애써주시고 늘 하시지만, 또 12.9 참사도 함께 그렇게 기억하고 애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자랑 연출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 장기자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청소년, 고등학생들입니다. 배우님들은 어머님들이시죠. 어머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더 유쾌하고 발랄하게 연기를 해주셨고, 정말 애를 써주셨는데, 이제 큐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큐브에 오르내릴 때 이 무릎이 그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청소년인데 큐브에 올라갈 때 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얘기했어요. 우리 일단 오래 가기 위해서 누워서 하는 연극을 개발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아, 네, 그럼 감독님은 제일 어려운 거 뭐셨어요? 영화 찍으시면서? 영마 어머니만 아세요. 다른 어머니들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거 녹화되는데요? 아, 네.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둘이 촬영을 둘이서 거의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연습을 웬만하면 다 이제 촬영하려고 따라다녔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따로 누군가를 계획을 하고 찍은 적은 별로 없고, 하지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생이다 그러면 영만 어머니가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마 어머니만 그때 찍으면 그 다음 촬영 때 다른 어머니들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그런 거를 항상 이런 얘기, 오늘은 영마 어머니가 중요하니까 촬영 감독님이 저보다 촬영은 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영마 어머니를 오늘은 이제 촬영 감독이 찍고 나머지는 다 내가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모든 어머니가 주목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걸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연극 때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 포션을 딱 정하셔 공평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양쪽 분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촬영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잖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들께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 좀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니까요, 배우. 배우니까. 촬영 욕심, 주연 욕심 있는 분들이시니 타고난 배우들이신가 봐요라고 미경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토의 김미경님이요. 그다음에 이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웃음 포인트 그리고 다큐 제작에 있어서 배우들과 신뢰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나름의 방법이 있으셨는지요? 실제 이야기도 좋고요. 웃음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솔직하게 본인의 주연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제 웃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신뢰는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님이 어머니들과 다 쌓아 놓으셨고,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 가서 김태형 감독님 뒤에 숨어서 그 신뢰를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들과 김태형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다 주인공인데, 어머니들 만났을 때는 사실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다큐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연출가님이 배우들과 깊은 이해를 하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김기정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들, 그리고 관객들이 저희가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오시고, 프랑스에서도 들어오셨고,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 그 다음에 시애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많은 데서 들어오셨는데, 하시고 싶으신 부분. 예, 호주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조금 하셨어요.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에도 출품해 주시라고 부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부터 연출님,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 그리고 바라는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해외에 계신 세월호 이 시민분들께서 장기자랑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고 그 이야기 나누는 거를 촬영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쓰이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너무 좀 놀랬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줄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마 어머니 통해서 여기 이제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께 꼭 우리 어머니도 활동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제가 감사드릴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 너무 그때도 저도 힘을 받았었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화 볼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태현 연출님. 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래도록 이제 못 만나고,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만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매번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줌 미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사실 줌으로, 그 장기자랑 공연도 줌으로 했던 것 같고, 연극 네. 장기자랑, 연극 기억여행도 또 줌으로 했었던 것 같고, 영화 장기자랑이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줌 미팅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건 저희는 열심히 또 이렇게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귀여운 다툼이 있긴 하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마음 하나로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을 테니까 또 이제 좋은 기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그 연속극이 5월 달에 초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5월 달에. 네, 아까 5월 5일, 6일 5월 5일, 6일. 이틀간 산울림 소극장에서 이제 완성작이 초연이 되고요. 사실은 5개 에피소드만 가지고 4월 1일, 2일 날에 안산에서 약간 프리뷰 형식으로 공연이 한번 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작 초연은 5월 5일과 6일 산울림 소극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기억하고 해외에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도 또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온라인에서도 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 또 우리 가롱 선생님, 교수님, 너무너무 다들 반갑습니다. 이래서 이 마음이 늘 따뜻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응원과 사랑을 늘 느끼니까. 그래서 참사 초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가 활짝 웃으면서 제 마음의 슬픔을 조금씩 덜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말 앞으로도 잘 이렇게 좀 멋진 삶을 살려고 늘 꿈꾸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김태형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원래 장기자랑으로 여러분들 뵈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장기자랑, 기억여행, 연속극 가가지고 3일 연장 쭉 저희 모든 공연을 다 보여드리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언제나 늘 이렇게 멀리 계셔도 항상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고 위로와 사랑 늘 보내주셔서 저희 부모님들 다들 힘내고 잘 이렇게 투쟁하고 진실규명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연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갤러리 뷰로 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요. 예, 또 감독님, 제가 한국에 가서 뵀었는데, 공연 갔을 때 이렇게 멋진 작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만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 얘기를 잠깐이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을 이제, 실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음 공연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연출님. 아, 제가 얘기할까요? 어, 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실명을 불러보자. 뭐 이런 기획된 의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이번에 7명의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로 에피소드를 만들 거예요 했는데, 어머님들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실명으로 이제 장면에서 부르는 장면들로 이제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여행이라는 4번째 작품이 조금 무겁고 슬퍼서 연속극 5번째 작품은 훨씬 더 코믹적 요소를 많이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순간순간 연습하다가도 울고 리딩하다가도 울고 펑펑 울고 안아주고, 또 우리 영만 어머님이 수인이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수인 어머님과 수인이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2인극 형식으로 주고받는데, 어머님 대사 중에 나는 엄마 아들이어서 좋았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할 때마다 우셔. 할 때마다.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 얘기니까. 우리 그렇죠. 영만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제 입으로 대사를 하지만 그게 우리 영만이가 저한테도 전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좀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되게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리는 그런 대사예요. 네. 저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중간에 사진 촬영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도 사진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화면 되도록 켜주시고, 우리 뭐 하트나 뭐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사진들 찍으면 어떨까요? 화면 한 번씩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트.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지금 동부는 10시 반이에요. 2시간 반 꽉 채워서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 마음 같으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빠져나가시고 했는데 어떠신지. 감동적인 영화 감사합니다. 뉴욕 뉴저지 김수복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